레프트오버 팟캐스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 팟캐스트 찍는데 오늘 17번째 게스트, 제가 어렸을 때 그래피티를 하면서 정말 영감을 받았던 미스터 코마 형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형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스터라는 앞에 명칭을 붙이게 됐어요? 그게 사실 다들 우리 태그데임 할 때 네. 처음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 그쵸. 우리도 이제 사실 그 전에 할 얘기가 네. 그래피티란 용어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피티란 게 있다 해서 그래피티를 하다 보니까 태그네임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 완전 생소한. 그래서 사전을 이제 막 뒤적이지. 사전을. 사전을 뒤적이다가 멋있는 말을 찾아보자. 한 6글자, 5글자 그 정도의 알파벳을 찾아봤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당시 막 드라마 중에 M이라고 있었어. 알죠. 신은경. 심은하. 예. 거기 이제 막 혼수 상태, 예. 의사 막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혼수 상태 괜찮은데 하다가 막 찾아보니까 코마, COMA가 딱 있더라고. 코마 괜찮은데 근데 코마가 4글자잖아. 예. 근데 너무 작은 거야, 짧은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볼까 하다가 미스터 코마, 닥터 코마. 코마 상태에서. 그래서 닥터 코마 괜찮은데 하다가 닥터 코마 하니까 너무 위치한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막 이제 또 비보이들 하다 보니까 미스터 붙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오케이, 미스터 코마. 가자. 그래서 미스터 코마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사면서 COMA가 이제 COMA 치니까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만 나와. 그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하긴 검색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K가 멋있을 것 같아서 이제 K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스터 코마가 된 거지. 그렇구나. 그 M이라는 드라마가 몇 년도에 나왔죠, 형님? 기억이 안 나.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건데. 그때 제가 옛날에 처음 그 형님 홈페이지 봤을 때는 야후 코리아에서 그 미스터 코마의 그래피티라는 걸 봤거든요. 그 처음 그래피티 했을 때가 몇 년도예요? 97년? 97년? 와.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 그때 처음 알게 됐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걸? 97년도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친구 반달. 예.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인데, 동네 친구고. 그랬구나. 우리 이제 해방촌. 예. 해방촌에 계속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던 친구인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계속 가끔씩 대학 가서도 보고 있었거든요. 보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뭘 할지 제대를 했으니까. 예. 그때는 또 이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다가, 이제 레포트를 쓰러 남산 도서관을 갔다가, 반달을 만났지. 만나서, 오랜만이야, 막 그러다가 자기가 요새 새로운 거를 이렇게 본 게 있는데, 너도 이제 그림 좀 그리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반달이랑 이제 나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한 반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반달하고 나하고 서로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림 좀 그리는데, 너도 그림 좀 그리는데, 그렇게 하다가, 오케이,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거 재밌다 하다가, 나도 이제 그림의 꿈은 그때는 이제 거의 접은 상태였고, 그때는 제대하고 사실 음악을 하려고, 그 밴드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차피 취미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끄적끄적 다시 만화 따라서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막 올라오더라고, 막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동네 친구인지도 몰랐었어요. 아예 몰랐고, 그치. 그냥 사회에서 만난 그런 친구인 줄 알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는 이태원 쪽이냐 보니까 아무래도 미군들이 셔터나 이런 데 그래피티를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일단은 외국 사람들이 되게
낯설지 않게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예. 우리 집 2층에도 막 외국 군인들 살고, 막 이제 영어하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도 뭐 이제 그래피티란 건 아예 없었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반달이 처음 발견을 해서, 발견을 했는지 찾았는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팀을 만들고 크루를 꾸리고. 와, 그러면은 아예 아무런 정보가 없었겠네요? 그때 사실 인터넷도 없었어. 그쵸? 인터넷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 군대를 갔다 오니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컴퓨터로 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는 충격이었거든. 그럼 그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텔 나우누리 막 그런 PC 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처음 한 거였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PC방이 생겼더라고. PC방이란 곳에서. 네. 그러면서 PC방을 가서 이제 막 이제 알아본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피티라는 걸 알게 되고. 용어도 거의 몰랐겠네요. 그러면 그래피티 용어도? 그걸 이제 반달이 먼저 막 찾아보고. 네. 외국 그 지인한테 물어보면서 야 그래피티래. 그래피티가 아니라 그래피리라고. 그래피리.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인터뷰를 하면은 네. 그래피티라고 하잖아. 그래피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 저 뭐였지? 표준어 표기법에 의한 영어. 네. 이게 이제 그래피티라고 읽어야 이게 맞는 거다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네. 그래피티라고 해달라고. 그래피티 아니라고. 아니. 그래피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피티라고 해달라고. 요즘에 또 바뀐 게 신문 기사에는 요즘 그래피티라고 되게 많이 해요. 요새 또 그래피티. 아예 그냥 뭔가 영국식 느낌으로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 그래피티. 물론 그래피티든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피리. 그렇지. 어쨌든. 그래피리. 그것도 괜찮네. 근데 우와 씨. 그러면은 아무도 없을 시절에 형이랑 반달 형이 모여서 그러면 압구정 토끼구를 뚫은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반달이 어디 옥탑 같은 거를 하나 구해놔서 이제 막 좀 연습을 하다가 다행히 나는 그 운이 좋게 반달이 한 몇 달 먼저 시작을 해놔서 같이 아주 편하게 시작을 했지. 거기서 스프레이 뿌려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옥탑방들이 아무리 높아봤자 벽이 그 다음 1m 정도 되고 이제 그런 데인데 막 어떻게 하다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그 힙합 동호회들을 이제 찾아봤지. 네. 그 나우누리, 하이텔, 마철리아 이런 힙합 동호회들을 찾아봤는데 압구정동 쪽에 그게 있다. 근데 가서 찾아가봤지. 갔는데 이제 그때 진짜 시멘트 벽이 있었어 그때는. 그때 진짜 낙서 진짜 그냥 뭐 H.O.T. 이런 그런 낙서만. 거기에 처음 가서 이제 좀 끄적끄적 해보다가 이제 그때 힙합 동호회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입소문이 나니까 막 이런저런 인터뷰들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아싸리 글로 가자. 거기서 이제 눈치 보고 그림 안 그리게 카메라도 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덜 뭐라고 하겠지. 근데 역시나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안 하고 되게 물어보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다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뭐 민원도 제기하고 이제 그걸 또 이제 해결해 보려고 서초구청도 찾아가 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알잖아. 여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여기 가면 여기 가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돌다 결국에는 그 딱히 어디서 책임지는 그런 데는 없어서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뭔가 정확하게 규정 지어놓은 건 아예 없었네요. 규정이 없으니까. 그 불법인 것 같아 보이지만 딱히 불법인 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하고도 되게 이렇게 뭐 친하진 않지만 편하게 얘기하고. 그 당시 경찰들도 막 그래봤자 우리 또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우리도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좀 우리도 많이 알아봤는데 어디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풀어봐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지. 그렇다면은 그 형님이 그래피티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딱 뭔가 시각적인 부분
매력에 대해서 꽂혀서 이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그림이 이뻐 보여서 네, 그냥 글자. 따라한 거지. 형님도 그치? 글자에 월드 꽂힌 스타일. 거예요? 월드 스타일에 빡 꽂혀가지고. 와, 그러면은 이제 태깅이라던가 그런 그래피티 용어적인 것들, 그냥 뭔가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습득을 하게 된 다 거예요? 그거지. 다 찾아본 거예요? PC방 아. 웹사이트. 이제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 아. 정도 지나면서 네. 그때 인터넷이 이제 확 보급이 되더라고.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기 외국 사이트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500M이었나? 아트 크라임 같은 거요? 아트크라임은 이제 당연히 네. 그 후에 많이 알았고 그 네. 전에 이제 그래피티 역사를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었어. 아, 그래피티가 뭐냐 그러면은 막 그 있잖아 스그래피터 긁어서 색이다 막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 처음에. 네. 그거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아. 우리 홈페이지 만들면서 이제 쫙 그거 이제 진짜. 해놓고 뭐 우리가 다 했다고 하기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번역해서 우리도 기사 자료나 그런 거 주고 예. 그렇게 알아봤었지. 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이제 태깅 뭐 무슨 버블 스타일, 와일드 예. 스타일, 무슨 스타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제일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지. 예, 매녹. 아. 매녹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독일에서 누가 왔다. 독일에서 누가 왔는데 그 그래피티를 하는 친구가 왔다는 친구를 이렇게 반대를 통해서 연락을 했나 봐.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행사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매녹이 처음 와서 막 야 너 이거 좀 해봐봐 했는데 오 장난 아닌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끄적끄적 됐던 거랑 완전히 오리지널 그렇죠. 레터 스타일이 딱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매녹 말도 잘 못했거든. 막 네. 형 막 욕만 막 그러면서 뭐 이거 지금 뭐가 좋아 그랬더니 PC방 가서 그때 아마 아트크라임을 알려주고 이제 다임 막 이런 막 그런 그 아티스트들을 몇 명 적어줬는데 그때 매녹 형도 고등학생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오지 않고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잠깐 왔었나? 했었다가 만난 걸 거야. 고등학생 그 신분이었지. 아, 진짜 어릴 때구나. 완전 어렸을 때지. 아, 그때 형도 거기서 좀 많이 매녹이 정보를 많이 배웠겠네요. 응. 매녹이 이제 여기 찾아가고 여기 찾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딱딱 그 초이스에서 딱 받은 거지. 와, 저도 그냥 뭐 인터넷 카페 같은데 이제 그래피티 매니아 카페 다음 카페에서 뭐 알았던 건데 뭐 태깅할 때는 이제 납작한 이 매직 같은 걸로 이제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모나미 막 매직 병매직으로 이제 태깅하고 뭐 이런 걸 사상 거진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또 알려주는 사이트가 이제 다음 카페 이런 건데 형들은 이제 그래피티 매니아. 와 그런 거를 뭔가 습득을 한 거네요 그냥. 저기 이제 여기 아까 유제트에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제 쭉 옛날 거 보다가 쌤이랑 라카랑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되게 쭉 틀어놓고 작업을 해봤는데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대부분 공통된 얘기가 그래피티 매니아가 있더라고. 그래피티 매니아 정모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정모에 막 많이 나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 왜냐면은 이제 형이랑 반달 형님은 이제 아예 완전한 그 오지 느낌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다 했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인데 그게 에너지가 알다시피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맞는 친구들이 딱 하는 건데 사실 바로 밑에 따라온 동생들이 한 게 딱 맞았지. 그리고 우리는 아마 우리 팀 정리하는데 뭐가 그게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알고 정식적인 모임에서는 이렇게 어쩌다 한번 술자리에 나가고. 약간 거리를 뒀던 거네요? 일부러 들려고 그런 건 아니야. 전혀. 그게 아니라, 홍대로, 이거 안 부르지? 홍대에서 모이면 당연히 부를 텐데, 아마 그때 우리가 처음에 그래피티 하면서 이제 우리가 팀을 만들었잖아. 네. 바프라고. 바프를 팀을 만들었었는데, VAF, 반달스 아트 팩토리인데, 그 반달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큰 의미의 반달스 아트 팩토리인데, 그게 오래 하지 못했어. 한 2, 3년 하다가, 내부, 어디서나 문제겠지만, 돈 관련해서 하는, 네, 그렇죠. 매니저 아닌 매니저 같은 실장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중간에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팀이 아예 와해가 된 거지. 이럴 거면 그냥 다 깨버리고,
이름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반달이랑 둘이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딱 시기가. 그때 이제 부산 친구들 막 올라오고 대충 2000년대? 시작하고 그렇지. 예. 월드컵 한참 할 때. 아하. 2000년에 홍대에 작업실을 오픈을 하고 예. 2년 정도 있다가 아마 그거 접고 이태원으로 갔을 거야 아마. 이태원에 가서 투파이브 랩이라고 반달이랑 같이 하다가 그러면서 그래피티가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거든 우리는. 그 그렇겠죠. 당시에 지금 보면 이렇게 막 몬타나나 이렇게 구사들이 다 깔려 스프레이 샵이 있고. 그때 이거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몬타나가 있어도 사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안 났거든. 그때도 10,000원, 지금도 10,000원 그런 정도인데 그때는 이거를 수입을 전량 하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예. 근데 그 전에 누군가 또 그런 딜도 많이 있었어. 우리 보고 이거 그 수입해보라고 알려줄 테니까.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이거 다 수입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 그림 그리기도 바쁜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카텔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시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그때 그 반다령이랑 그 팀을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힙합 동호회로 시작을 했지. 힙합 동호회? 응. 힙합 동호회. 반달이 시작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그림 그리러 다니다가 인테리어 같은 그림 많이 하고. 나는 이제 락 동호회를 하고 있었다가 힙합 동호회까지 같이 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사진들 같이 그린 거를 막 올렸지 내가.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형님 누구 아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고 연락이 그래피티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어디 카센터 그리고 어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차피 취미인데 돈까지 벌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좋은 취미였지. 와 그게 저는 옛날에 그 한국의 그래피티가 보면은 이제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그런 인테리어 작업들이 항상 그 카테고리에 항상 있었거든요. 이제 아웃도어 뭐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아마 스타크래프트였을 거야. 온통 PC방이라는 PC방 다 가봤지. 그렇구나. PC방에 그래피티를 엄청 많이 했죠. 그게 이제 하다가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렇구나. 예, 우리의 꿈은 사실 그 스투시나 막 이런 옷 브랜드 만드는 거였거든. 네.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가자 하면서 어쨌든 그때 이제 그런 시기들을 잘 버텨왔지. 그래도 가장 그 수입이 괜찮았던 것들은 그런 PC방이었겠네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지. PC방 뭐 호프집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그랬잖아요. 바로 현찰 그 1대1 바로 오니까. 계약 그런 게 아니까. 그 거의 뭐 그러면은 뭔가 소개를 통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았겠네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물론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아는 지인들이나 사람들 통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지금도.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피티 이 문화라는 게 문화적으로 이제 봤을 때 뭔가 이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카페도 만들고 정모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뭉쳐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예 길거리에 있는 바밍이라던가 이런 건 아예 거의 없었다고 막 되게 들었었거든요. 없었지. 예, 피스 위주로의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고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바밍 같은 경우는 일본 친구들이 딱 한국에 놀러 와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바밍을 하고 뭐 길거리에다가 불법적인 그 바밍을 하고. 아마 홍대 친구들이 홍대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네. 홍대가 엄청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지. 근데 바밍 개념도 아니었고 이제 대부분 태깅이었어. 대부분 이제 뭐 술 먹고 하는 태깅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대부분 술 먹고 하는 태깅. 바밍이라고 지금 하면 막 버블 바밍 이렇게 스로우하고 열심히 그 예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만. 근데 그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쵸. 그 문제가 좀 사실 많이 됐었지. 업주들이 이거 우린 누군지 아는데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거 누구냐고. 모르겠다고. 근데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홍대 지역에서 뭔가 태깅을 하면은 있었어. 그치. 뭐 덤탱이를 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상가연합회에서 아주 그냥 두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만 걸려라. 그쵸. 그래서 자중히 해야 돼 지금. 그런 걸리면 X 된다고 막.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은
형님이 이제 그 반다령이랑 하다가 그 어느 순간 또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하게 저기 된 이제 거죠. 바프 와야 되고 끝나고 바프 접고 이제 반다리랑 둘이서 투파이브랩이란 이제 또 크루를 만들어서 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더 큰 그거를 위해서 옷으로 가자. 브랜드를 해보자. 그래서 반달은 브랜드에 완전 집중을 했고 나는 이제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 자연스럽게 반달이 이제 옷 쪽으로 스노우보드복 시작하고 뭐 스트릿 브랜드 시작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빠져서 이제 그쪽으로 쭉 나가고 나는 이제 나대로 또 다른 스트릿 브랜드들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지. 그때가 와이젠하이머라는 그건 후예요? 몇 년 후에 이제 나온 거죠. 아 진짜요? 이게 정말 되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셨네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피티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너 바로 밑에 막 예를 들어 뭐 세미나 라카나 제인지나 딱 그 시대 친구들 열심히 활동할 때 저보다 위에 형들이지. 그치. 너 바로 위에 그 친구들이 활동할 때 우리가 옷 하느라고 거의 그래피티 쪽에 활동을 못 했었거든. 한 2, 3년을. 네. 근데 나 이제 YGN 하면서 옷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이게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하고 뭐 홍보하고 마케팅 다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안 될 판에 이제 그림까지 그려야 되고 막 하다가 2년 정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역시나 옷은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게 너무 많고 막 그런 게 되게 일단 비용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돈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과감하게 스톱하고 좀 다시 이제 그래피티 쪽이랑 다른 길을 찾아봤었지. 근데 그 형이 옷 할 때도 약간 지금의 무신사 같은 뭐 그런 그치. 플랫폼 같은 게 있었어요? 그치. 그때 무신사는 웹진이었어. 웹진이었고. 그리고 나는 그 힙합퍼. 네. 힙합퍼에 또. 힙합퍼에. 또 되게 또 나는 되게 운이 되게 좋은 게. 또 이렇게 어떻게 한 달이 통해서 또 힙합퍼 사장님도 또 알고 있었거든. 네. 근데 그 전에는 옷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또 한 달이 건너니까 사장님도 아는 분이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500만 원짜리야. 배너 빡 걸어주시고 막 해서 막 되게 좋았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또 홍보를 또 해줬구나 힙합퍼에서도. 잘 됐었거든. 네. 그래도 힘들더라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기 의규 형도 막 그 무신사 하는 친구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같이 재밌는 거 해보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무신사 웹진 또 어디 이제 일본 스트릿 그쪽에 완전 초창기였거든. 예. 그게 이제 여기까지 쭉. 그렇구나. 그때 다양한 걸 해보시면서 이제 아트의 길로 갤러리 전시를 하면서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기회로 하신 거예요? 기회를 하게 된 게 이제 그래피티만 전시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뭔가 되게 그때 당시 한 20호? 요만한 캔버스에 뭔가 모든 내공을 쏟아보자 했더니 쏟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그래피티 막 그런 전시에 대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앤디 워홀, 팝아트 막 누가 키스에링 막 그런 전시들을 막 우리나라에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뭐 찰스장이라고 찰스가 형 뭐 이런 같이 뭐 해봐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사실 된 거지. 사실 뭐 그게 한 2014년, 15년 아마 그쯤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네. 그것도 벌써 20 아니야? 더 됐지. 그래요? 더 됐지. 아마 2015년, 16년 된 것 같아. 15년, 16년. 그러면서 뭔가 그래피티를 벽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치. 형의 그림을. 그때가 이제 그거였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도 가끔 계속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그리려고 하는데 네. 옷 하면서 한 2년 쉬었다가 네. 다시 그래피티 하려다가 그러다가 또 전시를 캔버스 하게 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친구들 막 그래피티 모여 있는데 네. 새로 하는 친구들이 야 음. 코마 형이야 그랬더니 코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약간 어떤 충격까지는 아닌데 뭔가 다짐을 좀 다시 하게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림도 그러니까 물론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또 막상 전시를 하고 캔버스 작업을 해보니까 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캔버스 작업과 그래피티를 분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 또 이게. 네. 그래서 계속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야. 그렇죠. 형님께서 했던 그 작업 중에 저는 그 압구정 스프리스라는 브랜드. 그게 있었네. 네, 스프리스 그 매장 한 벽면에다가 이제 그 원탁형들이랑 같이 그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2006년도에 그린 게. 2006 네. 정도 됐을 거야. 그때 그린 게 되게 멋있었는데 엄청 멋있어. 캐릭터 이렇게 있었고. 그때가 아마 DJ 나 캐릭터 혼자 있었고. 그 활동할 때 네. 그때가 아마 최고의 나의 색깔이지 않았을까. 그때가 이제 비보이들 항상 그 공연할 때 그 포스터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몇 년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스프리스에서 비보이 팀을 후원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벽에다 한번 해보자. 난생 처음 4층짜리 건물. 그렇죠. 아쉬워 치고 근데 혼자 할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누굴 부를까 하다가 진스하고 빠사를 불렀지. 네. 되게 뭐랄까 그 형 캐릭터가 진짜 뭔가 힙합 올드스쿨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났어가지고 그 옛날엔 피부색 같은 경우를 이제 막 동서 장비 색깔 막 이런 거 쓰고 나무색 장비색이었지. 장비색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상 되게 보면은 엄청 촌스러운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뭐 되게 컬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봐주면 고맙긴 하지만 장비와 미색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사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색깔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미술 시간에도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스케치를 하면은 항상 내가 1등이었거든. 스케치. 근데 색칠을 하면은 순위가 한 3단계 떨어져 이렇게. 항상 그게 있었는데 그래피티 할 때도 똑같이 나오더라고. 스케치 막 칼같이 하고 막 스케치 그 블랙 화이트로 딱 해놓으면은 되게 뿌듯한데 뭔가 색칠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되게 내가 보기엔 되게 다른 친구들은 되게 막 쉽게 잘 막 하는 것 같은데 막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맨날 쓰는 색깔만 쓰게 되고 그게 좀 약간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벗어나게 해준 게 그 지금 캔버스 작업들이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된 거지. 왜냐하면 색깔을 고민 안 하고 지금 원색들을 캔버스는 많이 쓰는데 원색 5가지만 정해놓고 다른 색깔은 쓸 수 없어. 여기 이것만 해야 돼. 하고 틀을 잘 정해놓으니까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즘 캔버스 작업에는 거의 비슷한 계열의 색깔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맨날 저기 알타임도 형 색깔 좀 빨리 바꿔요. 알았어.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색깔 변화하는 게 아직도 약간 되게 힘들어. 성격인가 봐. 다른 방법이 좀 있어요, 근데. 그치. 무채색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얘기는 지금 10년째 계속 했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채색 작업들도 많이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지. 무채색도 있고, 파스텔 계열도 있고, 다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탁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만족이 또 안 되는. 근데 또 되게 또 재미있었던 게, 작년에 마카오에 저희 갔다 왔었는데. 아웃라우드라는 페스티벌 갔다 왔었는데. 나는 사실 초청돼서 간 거는 처음이었거든. 놀러 간 거 말고. 근데 가서 마음을 비우고 가니까, 또 그냥 또 몸이 움직여지더라고. 뭐 있는 색깔 어차피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거긴 하지만 그쪽에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맞춰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래 뭐 아직 죽지 않았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하고 왔거든. 노는 분위기잖아요. 딱 그래도. 그러니까 놀고 거기도. 이제 그림을 내가 사실 좋아서 그리는 건데 물론 남들에게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50%가 나의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많이 잊고 살았던 거지. 계속 네. 어딘가에 맞춰주려고 하고 어떤 일적으로 이제 접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좀 많이 더 깨려고 하고 있지. 형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그치. 하시는군요. 원래는 이게 고민 없이 바로 몸이 먼저 나가는 게 그래피티인데 네. 나는 좀 되게 근데, 소심한 그래피티. 아니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뭐 컬러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 예. 안 할 수가 없지. 다 하니까요. 컬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 또 이렇게 문색으로 그릴지도 고민이고. 그게 막 한번 저도 새로운 컬러로 그렸다고 싶은데 그렇지. 딱 보면은 전에 그렸던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저한테 맞아, 계속 맞아. 이 내적으로 뭔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색깔이라고 많이 있는데 예.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이- 똑같은 그렇죠. 색깔들이래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저도 깨고 싶거든요, 엄청. 근데 그것도 있었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예. 그 색깔 영향받은 그 라이터가 있었네. 누구예요? MSK 저희 포즈 포즈. 보고 그때 R16이었나? 네. R16 할 때 같이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었네. 되게 팝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의 그 색깔을 다 쓰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형도 이제 MSK 포즈한테. 이제 한동안 그 YGNIM 하면서 그 전이었나? 그러니까 그쯤 할 때 그래피티 많이 검색 못 하고 있을 때 그 R16 보고서 되게 머리가 약간 충격을 받았었지. 이러면 안 되겠다. 와, 그 당시에는 형이 이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막 그림을 그리거나 막 그런 그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지. 예. 아니다. 아닌가요? 어쨌든. 많이 있었죠. 그래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예. 갑자기 생각나서 그 색깔 하니까 갑자기 포즈가 생각이 나서. 나의 제일 처음 그래피티의 그 첫 번째 아티스트는 켄투였고. 켄투 시작하고 다임도 있었고. 다임은 이제 사실 너무 멋있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다른 2D 어떤 켄투가 완전 신이었거든. 네. 그러다가 그 켄투를 더 발전시킨 게 나한테는 포즈였지. 이거 재밌네요. 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처음이라 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캠퍼스 작업들은 사실 네.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YGNIM 하면서 디자인을 어마어마하게 해놨거든. 네네. 컴퓨터에 하드에 꽉 차서. 그러다가 그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네. 어떤 또 의류 쪽 하는 형님이 야 이거 디자인 이거 좀 그림 좀 그려줘 캔버스에 하나. 예. 그게 이제 지금의 약간 그런 약간 류의 팝 시리즈였거든. 그 디자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 캔버스를 쓸 소스들이 그래피티는 좀 사실 힘들었는데 네. 그 디자인으로 치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 하나씩 뽑아서 이제 캔버스 작업들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지. 와, 지금도 입고 계신 옷이 딱 그 해골인데. 되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딱 뭔가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예. 아껴놓고 있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휴지 사러 갔다가 세븐일레븐 예. 봤거든요. 콜라보 한 거를. 보통은 이제 콜라보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형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작업을 할 때. 만약에 미팅을 거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디서 영감을 받고 일단 어떤 컬러를 쓰고 하시는 거예요? 콜라보 작업 같은 경우는 네. 내가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보다 일단 나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디자인 영감이라기보다는 네. 반반 맞춰주는 거죠. 어차피 내 색깔을 원하고 그렇죠. 내 그림을 원하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그런 요구랑 기업에서 원하는 거 반반 맞추는 거랑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있는 거 있는 쓰고 싶다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간 것들이었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콜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나도 되게 좋아하고 네. 어떻게든 잘 맞춰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 해봤던 것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좀 몇 개를 빼는 스타일인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말고 예. 조금 더 와일드했으면 좋겠다고. 아. 와일드 스타일 말고 조금 더 그냥 힘을 그래피티스러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거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되게 이상적인 그 콜라보 느낌이 자기 걸 진짜 잃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딱 옮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치, 그게 사실 최고의 콜라보인데. 예.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저는 확실하게 제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기업들의 이미지와 뭔가 부합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기는 힘들다. 아직까지 제 자신은. 너도 네.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네. 최근에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 네. 여기저기 탑10도 하고 네. 막 이것저것 해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위제트네 다 알지만 네. 막상 자기는 항상 뭔가 부족하거든. 이게 그런 나의 것 같아요. 색깔인가? 네. 이걸로 계속 가야 되나? 그러기는 싫은데 그런 마인드들이 항상 있어. 그래서 제가 형 그림을 봤을 때는 뭔가 다른 브랜드랑도 이렇게 딱 디자인 던지면은 딱 잘 맞겠다 싶은 생각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랑 어울리는 브랜드들만 네. 연락이 오지. 이제. 뭐 이런 패키징 디자인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패키지. 제일 좋아했던 거는 화장품이었지. 화장품도 했었고. 미샤. 예. 진짜 아무것도 난 한 게 없었거든. 그냥 요거 썼으면 좋겠으면 그냥 그대로 요거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딜이 와서 네. 조금 더 쓰시라고. 그냥 파일만 딱 보내면 끝인 거죠. 이렇게 캐파를 좀 크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대. 정해놓고 왔더라고 그냥. 아하. 그래서 요것만 조합을 잘 해서 예. 그 하시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샤는 돈을 이렇게 많이 주진 않았거든. 네. 근데 그 결과물을 너무 잘 만들어준 거야. 그게 첫 경험이었지. 오. 그러니까 약간 큰 기업이라 하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부분이 있구나. 그걸로 이제 사실 홍보를 많이 했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디자인들을 많이 이렇게 형님이 지금 많이 모아놨잖아요. 나중에 쓸 수 있게끔. 그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왜냐면 저는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지. 쌓아놔야지. 쌓아놔야 되는데 예. 요새 좀 이제 좀 많이 늘어져가지고 너무 써먹는 것만 써먹는다는 약간 생각이 들어서 예. 정신 차려야지. 유튜브 보면서 많이 반성하지. 저는 좀 추구하는 게 사실 저도 잘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캐릭터도 잘 그리고 싶고 뭐 레터도 잘 하고 싶고 뭐 회화도 잘 그리고 싶고 이런 사람인데 너무 이것저것 내가 너무 욕심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래요? 더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뭐 뭔가 뭐 다른 작가 예를 들자면은 뭐 세바양 같은 경우는 그 자기만의 그 완전 확고한 스타일 패턴 같은 것들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추구하는 뭐 자연에서 영감 받은 것들 뭐 곡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떤 뭐 기업이나 콜라보를 해도 뭐 자동차 브랜드라든가 이런 콜라보를 했을 때 뭔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뭔가 매치가 싹 맞는데 아니야, 그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뭘 해도 잘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나름 엄청 맞추려고 그 안에서 뭔가 이게 그 안에서도 과정이 엄청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게 보이더라고. 이것저것 수정도 하고 뭐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이는 거지. 네. 보면은 이제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게 딱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게 이제 보이니까. 저도 뭐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내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남들이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다 보이지.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저렇게 하고 괜히 또 보면은 또 뭔가 질투도 나고 부럽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쭉 보게 되죠. 그래도 다 똑같은 말이네. 예, 되게 영감을 되게 많이 받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른 자료들이나 사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받는 게 사실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서칭해서 보는 것보다 바로 눈앞에서 후배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사실 제일 에너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 게 또 자극이 또 형님 되신 거예요? 엄청 제일 많이 되지. 저도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거는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
그래프티 하는 친구들 있는데 엄청 스케치라던가 이런 게 열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너 많이 뭐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배틀도 하고 네, 스케치 스케치. 배틀도 하고 많이 네. 하잖아. 그런 거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뭐 저 개인전 때도 왔었고 뭐 스케치 잼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거의 이제는 그 세대들이 이제 다 미성년자애들인데 그렇지. 고등학생들. 예, 그런 애들 스케치북을 딱 보면은 블랙북을 보면은 와 진짜 열정 있고 되게 이거 그래피티에 되게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서 저도 되게 자극 많이 받아요. 나 지금 블랙북 다시 시작하고 아. 집에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시작하셔야지. 좋은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어. 블랙북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아, 빈 게. 예. 야 이걸 내가 계속 묵혀놓고 있었네. 막 아. 이러면서 다시 꺼내가지고 막 끄적끄적 계속 이게 항상 보면은 한 3분의 1 쓰다가 다 못 채우거든. 아 그렇죠. 이거는 끝까지 한번 채워야겠다 해서 이제 계속 작업실에서 이것저것 해보거든. 와. 하고 있거든. 지금의 작업실은 집이랑은 분리가 돼 있어요? 완전 분리됐지. 아, 분리해야지. 그러니까 출근을 하시는 거구나 작업실로. 보니까 약간 가정집 같던데요, 작업실이? 그건 옛날 아, 저기 옛날이에요? 작업실이 완전 가정집 김포의 저기 시골의 가정집이었고 예, 지금은 그 식당이었던 데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예. 싹 다시 바꿔가지고 이제 거기 작업하고 있지. 1층인가요? 응. 아, 오. 엄청 큰. 아, 진짜요? 그 딱 9시 지나면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럼 지금 여기 호미캔스 지금 이 공간보다 커요? 다 트면은 식당 공간이어서 되게 방들이 되게 많은데 예. 다 트면 여기보다 좀 크지. 아, 크구나. 와. 김포로 오세요. 다 월세도 좀 저렴하고. 생각보다 저렴하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음. 아. 저는 이번에 전시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이번에 되게 작은 그림을 좀 많이 그렸거든요. 아, 근데, 뭐, 크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피티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네. 진짜 150호 이상으로 좀 그리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보관이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압도적인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100호짜리 2개를 붙이는 거랑 네. 150호 하나를 그리는 거랑 느낌이 많이 틀리거든. 네. 그러니까 150호가 넘어가면 일단 힘든 게 예.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현관이 큰 작업실에는 일단 월세가 2배 이상일 그 확률이 크고 예. 일반적인 우리 문에서는 150호 이상이 못 들어가지. 예,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그림을 뭔가 나중에 큰 공간에 전시를 하고 싶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 최근에 우리 GR1 GR 형이 이제 내년에 전시를 하는데 그 종로에 있는 되게 큰 미술관에서 하거든요. 미술관에서 하는데 다 대형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0호짜리, 150호짜리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좀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큰 그림. 보면은 그 천 작업해서 4m 뭐 이렇게. 천 작업해서 그 미술관 와서 다시 짜더라고. 에. 정 안 되면. 그런 작업을 좀 전시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뭔가 압도적이고 그런 그림들이. 앞으로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생기겠지. 예, 해봐야죠. 이게 생각보다 신이 많이 확 바뀌었잖아. 많이 발전이 됐잖아.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많지 않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가 아는 열심히 하는 작가들 중에서 너밖에 없어. 이제 너 밑으로 또 있겠지만 그 밑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거겠지. 엔조 아시죠? 어쨌든 다 그런 비슷한 네. 그 또래 친구들. 네. 이 생각보다 한 3, 40명 확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게 많이 안 생기는구나.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해보면은 쉽지 않잖아. 이걸로 업으로 해서 그 살기가 네. 쉽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 사실. 네. 근데 보면은 저는 이거를 되게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냥 놓을 이유가 없지. 예, 벽에다가는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뭐 주기적으로도 뭔가 되게 의무적이게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피티 라이터는
자기의 이름을 벽에다 써야 되고. 그래,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예,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뭐 캔버스는 캔버스지만 벽에다가 이게 호흡이잖아요. 너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네. 거 글 쓸 때마다 네. 나는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는 거지. 아, 그래. 잊고 있으면 안 돼. 나가야 그런 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 이제 형님이 이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제가 마지막 최종 목표는 사실 그 반다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뭐 계시겠지만 그림은 그래피티는 안 하시더라도 뭐 나중에 계속 그림은 어디선가 그리고 있을 거야. 네, 그림은 그리시겠죠. 나도 이제 가끔 연락은 하는데 이제 네. 이게 막 이제 전시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막 치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짜증이 약간 그런데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냥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 아마 계속 개인 작업들은 많이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 나오는 게 되게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네. 절대 그 여기를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만났겠지. 네. 아니, 형님이 나와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아니, 난 오히려 그냥 네. 고마웠지. 아, 진짜요? 어린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 일단은 얼마 전까지 작업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치. 거기가 어디였어요? 그때 공주. 큰 작업이었잖아요. 그때 되게. 저기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 2차 그 이제 마을 보면은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뭐라 그러지? 시청. 예. 시청이나 마을 어떤 재단 이런 데에서도 또 이렇게 일일이 진행이 되더라고. 이제 그런 데들은 대신 좀 맞춰주는 게 많아. 그러니까 많이 순화를 시켜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알게 모르게 막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 그건 이제 원 없이 스프레이만 죽도록 뿌리고 오는 거지. 네. 제가 형님이 공주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공주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 미팅을 하러. 형님이 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기 그 마을 무슨 마을 신풍? 무슨 비슷한 그래? 종배형이 유관순 그린 데인데. 이인면? 예, 이인면입니다. 제가 갔다가 일단 얘기만 듣고 안 했어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50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얘기? 예. 알타임하고 둘이 했는데. 예. 이 스프레이를 쓰다 보면 어깨가 되게 아프잖아요. 손가락도 아프고. 어깨보다 예. 다리하고 손가락. 네. 허리도 아프고. 여기보다는 무릎하고 손가락이 제일 아픈 것 같아. 어떠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막 허리 막 이런 데 아플 것 같은데. 네. 사실 무릎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안 펴져 아침에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아침에 안 펴진다. 와. 개인차가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사다리 많이 타니까 무릎. 사다리는 100% 무릎이 바로 오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알타임하고 같이 하는데 알타임이 보기하고 다르게 체력이 좋아. 파이팅이 넘쳐 막. 그렇죠. 앉으려고 막. 근데 나는 좀 설렁설렁 하고 싶은데 둘이 지금 나이가 둘 다 장난 아닌데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막 신음소리 내가면서 하면서 쉬지 않고 진짜 빡세게 하고 갔거든. 그러면서 운동을 또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지. 형님은 언제까지 이거 그래피티를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항상 하면서 살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피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취미 말고 언제까지 그래피티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의류 사업으로 넘어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나의 처음 시작했던 그거랑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넘어오면서 생각해 보면은 외국에 보면은 뭐 켄트도 그렇고 저기 씬도 그렇고 계속 막 수염 하얘질 때까지 하잖아. 몸이 되는 한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몸이 돼야지 하지 대신. 그러려면 관리도 좀 하고 그러려면 좀 다른 것들을 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생활고에 쪼들려고 하면은 그래피티를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지.
근데 또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그 20대 때예요. 형들이 막 벽에다가 막 그림을 안 그리고 막 그러면은 저건 그래피티가 아니야. 저건 그래피티 작가가 아니야. 뭔가 이런 약간 나쁜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요? 그죠. 시작할 때. 그죠. 이 그래피티 라이터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 막 이랬는데 뭐 캔버스에다 그리는 거는 막 그치. 그래피티가 아니야.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직관적으로.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넘지.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왜 형들은 왜 그림 안 그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왜 형들은 왜 바밍하러 안 다녀요? 진짜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있기만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힘들어서 그래. 술이나 먹자. 그랬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나.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너 처음 언제 만났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 막 드레드 했을 때인가요? 주몽 행사였었어. 드라마 주몽이라고. 예. 그때 처음 이제 광화문에서 기억납니다. 행사를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원탁 친구들 이제 같이 맞아요. 행사하고 뭐 참여하고 예. 배틀처럼 약간 비슷하게 행사하고 이제 왔었는데 그게 친구 마파랑 위저트라고 처음 왔더라고. 네.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대학교 1학년. 그래? 네.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2006년. 2006년면 대학생. 그 대학생이었나 보다. 저 기억나요. 무슨 생각인지. 그래서 처음 봤는데 이 친구는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야. 네. 그래서 다 끝날 쯤에 이제 스프레이 남은 거 형 있어요? 그러면서 마파가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제 할 수 있는 도배는 다 하고 다니더라고. 마스킹 붙여놓은 행사 끝났는데. 그래서 막 보다가 맞아. 뭐지 저거? 맞다. 뭐지 막 그랬더니 맞아. 쟤네들 좀 어떻게 좀 자중 좀 시켜봐봐. 막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되게 이제 그게 나는 그때 행사를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감독하는 그 위치였고. 예, 감독. 진짜로 이제 그랬었어. 이제 막 현장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원탁 친구들을 같이 해주고 이제 그래서 그러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거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가저로웠을까. 그래피티 한다고 하는 형이 와서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하니까 그래피티가 뭐예요 하면은 그래 낙서를 못하게. 근데 약간 나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거든. 그렇다고 그 위치에 있어서 못하겠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그 상황을 내가 해버렸네. 형 그 기억을 딱 하시겠구나. 나 되게 소심하거든.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멋있었던 형들이랑 사진 찍고 막 이런 건 다 기억나는데 왜냐면은 그때가 20살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랑 딱 마파가. 그래가지고 그 둘이서 이렇게 많이 다녔었죠. 형들 쫓아가고. 그때는 그랬죠.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반대의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에너지 넘치는 애들을 친구들을 하고 같이 뭔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잠깐 나도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먹기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뭔가 그 큰일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소심하게 했었던 그렇죠. 여기 정리 거기까지 자꾸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하니까 막.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사라졌지. 그때는 또 형이 또 큰 형님이었으니까 그런 게 또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그 방송연이나 이제 그런 데서도 좀 덜 힘들어 하니까.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그때 막 20년 전이었어. 20년 전. 20년 전이죠. 20년 전이라 가지고 형들도 되게 젊었을 때고. 그치. 그때 엄청 젊었을 때라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형들한테 그림 그리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힘들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네, 당연히 힘들고. 옛날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반다령한테 같이 그림 그리자고 하면은 뭐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지. 그런 거였나? 그래서 같이 그림 안 그려준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중간중간 갭이 있어서 예. 보면은 뭐 우리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에이파도 있었고 예, 그렇지 그렇구나. 또 저기 태길이도 있었고 후디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마 그쪽 친구들이 더 그 동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생각보다 좀 조용한 스타일의 라이터들이라 반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둘 다 또 미술 전공도 하지 않고 네. 다 이제 공대 나오고 반달 건축공학과 나는 화학공학과 이제 막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라. 이제 거의 시간이 1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렇네. 예. 이렇게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형님 그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뭐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계획. 있어서 예. 계획이 언제나 많지. 그런 최종 목표 같은 것들이 최종 목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작가로서의 모습 뭐 이런 아까도 것들. 얘기했다시피 네. 몸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그래피티는 계속 하는 게 목표인데 네. 이제 계속 이렇게 스프레이를 작업을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약간 캔버스나 그런 그러니까 화가라고 말하는 이제 어떤 작가들을 또 만나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되게 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의 작업들 이제 반을 나름대로 조율을 잘해서 전시는 전시대로 가고 네. 이제 그래피티는 이제 좀 많이 활동을 안 했던 그래피티를 좀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아니면 그럼 다른 질문인데 그 인간 박준기로서 뭔가 이 가정도 있으시고 이 그래피티라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또 밸런스를 엄청 잘 맞춰야 되잖아요. 또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맞춰야지. 그죠? 와 그렇게 살려면은 이게 좀 더 가정이 더 우선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가족이 더 우선이고 또 먼저 이제 나한테는 가족은 이제 항상 최우선이긴 한데 최우선이고 그거를 이제 조율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10살인데 네. 그동안 10년 동안 조금 빡세긴 했었지. 시간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조금 집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여건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밖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빼고 오히려 더 그게 좀 자유로워졌지. 거의 5년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정말요. 5년 동안. 이제 지금은 좀 여유로워지셨고. 그 마음이 일단 여유로워지니까. 마음이요? 내가 안 들어가도 되니까. 안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막 완전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여행도 많이 가시나요? 여행을 많이 못 갔어.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또 이상향이 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요런 거를 사실 꿈꾸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안 되겠죠. 여행이라고 그래서 너무 해외여행만 생각했었네. 예, 가족여행 뭐 이런 가족여행은 뭐 틈만 나면 가지. 어디든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어디든 가자. 그냥 학교 빼. 막 그러고 가고. 진짜요? 그리고 전시 오픈하면은 학교 빼. 오. 그 사람 많을 때 가지 말고 평일에 가자고. 아들도 이제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까. 아들도 그림 그려요? 그러니까 어디 아이패드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뚝딱뚝딱 잘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올리고 막 오징어 게임을 하나 그렸는데 조회수가 대박이 난 거야. 맨날 이제 그 구독자 300 몇 명에 조회수 막 잘하면 100, 200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징어 게임 하나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5만이 넘게 나온 거야 막. 그런 거 보고 되게 재밌어하고 그림 겁나 열심히 그리고 막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미술학원 보내줬더니 또 재미없다고 안 하고 계속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또 되게 즐겁지 되게 뿌듯하고. 또 확실히 또 형의 유전자를 좀 물려받았나 보네요.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어야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 책임감이 생기면서 또 이제 오히려 그래피티를 좀 더 제대로 열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로만 보는 거 아니고 말고 약간
어떻게 해야 또 좀 약간 업그레이드나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 저도 이제 막 내년에 이제 40인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가족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래피티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진짜 욕심 되게 많거든요, 저는. 막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막 그림도 막 그리고 싶고 막.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저도 와이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힘들잖아요, 결혼하시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엄청난 그 열정과 노력과 그게 필요한. 뭐 돈도 막 이제 그치. 막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할 수 있어. 예. 너가 먼저 하자. 세계 여행까지 못하고 나는 어쨌든 나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 뭐 물론 TV에 나오는 모습들이겠지만 그냥 나는 이제 전시할 때 네. 개인전인 할 때 이제 가족들 불러서 이제 아들 손잡고 와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 네. 꼭 기회 생기면 항상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 전시 계획 있으세요? 지금은 아직 없는데 예. 올해 하반기에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내가 아직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네. 빨리 정신 차리고 미팅하러 가야지. 아하. 와. 나중에 저랑 벽에다가 그림도 한번. 그러니까 그래요. 연락을 줘. 네. 연락을 주면은 네. 갈 수 있어. 알겠어. 연락을 안 줘서 그래. 저 내가 먼저 김포에 좋은 벽이 하나 할 수 있거든요. 없지 않진 않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지 않아. 예. 제가 김포에 좋은 벽이 있어요. 벽이. 저번에 애들이랑 같이 한번 갔다 오지 않았어? 김포? 맞습니다. 다 보이지. 인스타 보면 김포 왔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어디야? 저기 김포 풍무동이라고 풍무동? 이제 그 경계 딱 그쪽인데 아마 아직 벽이 남아 있어서 오케이. 그때도 다 같이 한번 가서 사실 그런 걸 해야 이게 에너지가 확 받거든. 무조건 이제 거기도 이제 그림을 좀 그린 지가 꽤 됐어요. 거기도 이제 벌써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네. 그림을 한번 바꾸면 좋죠. 나중에 가서. 좋지.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림 한번 그리고 거기서 술 한번 네, 소주 한번 먹고 좋죠. 김포 오면 내가 쏘지 또. 진짜요? 김포인데. 한번 나 애들 만들어 볼게요. 자리를.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형님이 잘 모르는 동생들도 불러가지고. 네. 아니 뭐 너 위에 애들도 괜찮아. 그래봤자 뭐. 네, 그렇죠. 세상에 내 위로는 없으니까. 세상 취소. 한국에서는 네. 있긴 있을 테지만 어쨌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레프트오버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터 코마였습니다. 레프트오버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마오노 코리아라고 이제 마이크를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그 마오노 코리아에서 지금 오늘 협찬도 해주셨습니다. 이 마이크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 고맙습니다. 1시간.